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월 백승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마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준경비율입니다. 이 기준경비율도 단순경비율과 마찬가지로 업종 코드에 따라서 일정 퍼센테이지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순경비율이랑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입비용이나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어야 하면서 동시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단순경비율 요건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올해 요건과 작년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올해는 업종별로 복식부기 수입금액에 미달해야 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입금액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작년에는 업종별로 이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거고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좀 더 적용폭이 넓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외에 무기장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장이란 장부를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기준경비율을 아무나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이 신고 기준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이죠. 이 금액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되면은 다음 연도에는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내인,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 즉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게 되어 있냐면은 소득자의 전체 세액 중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만큼만 가산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것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결국 가산세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 총수입금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경비율을 총수입금액에 다시 곱해줘서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빼줍니다. 940-909 기타 자영업 기준으로 약 17% 정도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죠? 만약 사업소득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이 경비율도 절반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은 추계신고하시는 것보다 장부 작성하시는 게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요 경비라는 것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했을 때의 소득금액에서 2.8배 혹은 3.4배를 곱한 금액만큼을 한도로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비는 뭘까요?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을 말합니다. 매입비용에서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비용 처리할 수 없고 이미 경비율 안에 해당 비용이 녹아들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운송업의 운반비를 좀 특이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건 내가 운송업 사업자로서 직접 지출하는 운반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임차료랑 종업원 급여 등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증명서류에 의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급여 등의 증빙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시고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을 해주셔야지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요 경비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라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내가 경비를 어떤 사업자와 어떻게 거래했는지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단순경비율 편과 동일하게 총수입 금액은 3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프리랜서가 3천만 원을 1년 동안 번 거예요. 지급받을 때는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았을 거고요. 여기에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51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17%의 경비율을 가정한 값이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매입했는데 그 매입 비용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요. 참고로 수선 수리용 재화나 접대용 재화의 매입 비용도 매입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기준경비율, 필요경비와 주요 경비 중 하나인 매입 비용을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사업소득 금액 이퀄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940만 원.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고 6에서 45% 사이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165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걸 차감해 줄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 기준으로 표준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7만 원이고요. 이것까지 차감하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인 158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세액을 소득 지급받을 때 미리 뗀 3%의 기납부 세액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나머지 0.3%는 지방세고요. 자, 계산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프리랜서의 결정세액은 기납부 세액보다 큽니다. 따라서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액을 오히려 납부해야 돼요.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추가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와 동일한 수입을 발생시킨 기준경비율 사업자는 매입비용 400만 원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율로 계산하면 환급이 나왔었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단순경비율이나 다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에서 벗어나게 된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신분으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소득이 좀 커져서 이렇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를 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그러니까 실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때는 저희 세무법인 서울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